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면서 밝혔던 바람이 거의 이루어질 뻔했습니다만 이강인이 이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기대받았던 한 선수는 최악의 활약으로 그 바람에 먹칠을 했습니다. 바로 마티스 텔의 이야기입니다. 토트넘 스퍼는 14일 새벽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5 UEFA 슈퍼컵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 PSG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정규 시간 2대2로 비긴 끝에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결국 3대4로 패하면서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UEFA 슈퍼컵 트로피가 손에 필 듯 했는데요. 17년 동안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었던 토트넘이 3개월 만에 2개의 트로피를 추가하는 듯 했습니다. 네. 꿈만 같은 상황이 바로 눈앞까지 왔는데 허망하게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토트넘이었기에 이번 경기는 여러모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감독이 떠났고 정신적 지주이자 주장이었던 손흥민도 토트넘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갖고자 했습니다. 10년 넘게 한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네. 이후에 구단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5개 대회에 나서는데 모두 우승하길 바랍니다. 그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라면서 친정팀의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그 바람을 첫 단추부터 채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신임 감독은 PSG를 상대하기 위해서 3-5-2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프리시즌 내내 유지했던 4백이 아니라 3백 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엔지 감독과 가장 다른 점, 바로 전술의 유연성이죠. 히샬리송과 모하메드 쿠두스를 투톱으로 배치하는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백 라인이 PSG의 공격을 잘 막아낸 후에 빠른 역습으로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전은 토트넘이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슈팅수에서 PSG를 압도했고 결국 전반 39분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가 길게 올린 프리킥을 문전에서 팔리냐가 슈팅을 연결한 것이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요. 이 공을 문전 앞에 있던 미키 반더벤이 오른발로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와, 이게 되네요. 챔스 우승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토트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기세는 후반에도 이어졌습니다. 후반 시작 3분 만에 이번에도 프리킥 상황에서 페드로 포로의 도움을 받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깔끔한 바운드 헤더슛으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 뒤로 돌아가는 역량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고 공격수 못지않은 결정력으로 골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와, 진짜 어안이 벙벙했죠. 우선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핑계를 대면 이 팀의 주전 미드필더 네베스가 출전할 수 없었고 이 팀은 한 달을 푹 쉬고 실전 경기 없이 훈련만 좀 하다가 이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전력은 아니었던 건 맞아요. 네. 토트넘은 이 안정적인 2점차 리드가 후반 40분까지 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에는 강력한 교체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두 골을 내준 PSG는 후반 23분에 자이르 에메리가 교체하여서 이강인을 투입하면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강인은 투입 직후부터 빠른 볼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토트넘 진영을 강하게 공략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팀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폐색이 짙어지던 후반 40분에 마침내 이강인의 발끝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비티냐가 내준 공을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잡은 이강인이 벼락 같은 왼발 슈팅으로 골대 하단 구석을 찌르면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토트넘 수비가 걷어낸 공을 비티냐가 다시 잡아서 이강인에게 패스했었는데요. 이 공이 비카리오 골키퍼 손끝을 스치면서 반대편 골망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BBC는 이 득점 장면에 대해서 러블리 피니시였다 하면서 낮고 날카로운 슛을 막기에 비카리오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경기장에 침묵하던 PS 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로 경기 흐름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기세가 오른 PSG는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우스만 덴벨레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곤살로 하무스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극적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다 잡았던 우승을 놓치는 기분과 심리적 타격은 생각보다 큰 법입니다. 대열을 잡으면서 또다시 트로피를 들어 올리나 싶었던 토트넘은 마지막 순간에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PSG의 첫 번째 키커 비티냐가 실축을 하면서 토트넘이 그래도 들어올리는 건가 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무스와 덴벨레가 연이어 성공했고 토트넘 세 번째 키커 반더벤의 슛을 슈발리의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승부는 원점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토트넘이 4번 키커로 마티스 텔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텔의 슛은 어이없게 기회를 날려버렸고 PSG가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텔이 나선 것부터가 불안감이 몰려들더라고요. 본인도 지금 손흥민 대체자라고 부담감이 엄청나겠죠. 불쌍하다 진짜. PSG의 네 번째 키커로 나선 이강인은 왼발 인사이드로 강하게 차 넣으면서 스코어를 이제 3대2로 만들었습니다. 비카리 골키퍼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읽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결국 PSG는 마지막 키커 누누 멘데스까지 성공시키면서 승부차기 스코어 4대3으로 승리했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슈퍼컵 타이틀도 거머쥐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에게 정말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특히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마티스 텔은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했습니다. 히샬리송과 쿠두스가 맞던 공간에서 공을 소유하고 역습을 전개하는 임무였지만 텔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PSG의 흐름이 너무 강했고 이강인의 골이 터지면서 주도권이 넘어간 탓도 있었지만 교체 선수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닷컴은 텔에게 평점 5.2점을 줬는데 이는 양팀 통틀어서 가장 낮은 평점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PSG 골키퍼보다도 더 낮은 점수였습니다. 영국의 풋볼 런던은 텔은 좋은 카메오가 아니었다면서 공 소유권을 계속 잃고 위험한 위치에서 파울까지 범했고 결정적으로 페널티킥을 날렸다고 말하면서 평점 4점을 줬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위험한 프리킥을 내줬고 페널티킥도 실축했다고 혹평했습니다. 텔은 지난 시즌 중반 미넨을 떠나서 토트넘으로 임대되었고 올여름 완전 이적에 성공했습니다. 이적료는 총 합 4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46억 원에 임대료까지 더하면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넨에서 실패한 유망주로 평가받았고 지난 시즌 임대 기간에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는데 거액을 주고 데려왔을 때부터 비판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즌 첫 공식전부터 최악의 모습을 보이자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후계자라는 별칭에 스스로 지금 먹칠한 셈인 거죠. 토트넘은 좋은 전략을 들고 나와서 PSG를 잘 괴롭혔고 손흥민의 마지막 바람을 기분 좋게 이뤄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뒷심 부족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다 잡았던 우승 결국 그냥 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사실 텔이 정식으로 토트넘 선수가 된 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의 영입 이후부터였고 PSG와의 경기는 텔이 완전한 토트넘 소속으로 처음 치른 공식전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시즌 임대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째 텔의 삽질을 보고 있는 토트넘 팬들에게 이번 경기 부진은 치명적이었죠. 물론 텔 한 명의 잘못으로 진 건 아니겠지만 교체로 투입되어서 게임 체인저가 된 이강인과 더욱 비교되다 보니까 흠결만 보입니다. 텔의 투입 시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3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모두 실패, 지상볼 경합을 5번 시도해서 모두 실패하면서 파멸적으로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 승부차기까지 실축까지 해버리면서 말 그대로 패배 주범이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텔은 은돈벨레 이후에 토트넘 최대 영입 실패로 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손흥민 대체자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브리안 힐처럼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빠지면서 우울해진 토트넘 얘기는 이번 소식으로 끝내도록 하고 다음에는 손흥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